네, 오늘은 인견 밀키웨이를 이용해서 예쁜 여름 잠옷을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될 패턴인데요. 이렇게 상의와 하의로 나뉘어진 파자마 세트예요. 그래서 오늘 패턴상에서는 그 반팔과 긴 바지로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반팔 그리고 반바지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또 패턴상에서는 파이핑이 없는 디자인인데 오늘 우리는 이 패턴들을 절개를 해서 곳곳에 파이핑을 같이 한번 연출을 해 볼게요. 네, 일단 바지를 재단을 해 봤는데요. 바지는 앞판, 뒷판 이렇게 나눠지고요. 앞판 2장 그리고 뒷판 2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 파자마를 보시면 이렇게 앞뒷판을 붙여서 한 장으로 통으로 재단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앞판, 뒷판 2장 나눠서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이핑을 넣어서 디자인을 해줄 거라서 아랫단을 다시 절개를 해서 이 사이에 파이핑을 넣어서 이렇게 연출을 해줄 거예요. 이 아랫단은 8cm로 재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접어서 붙여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붙이고 나면 파이핑 아래쪽으로 3cm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상의인데요. 상의는 역시 앞판, 뒷판으로 나눠지고요. 뒷판은 이렇게 골선으로 한 장으로 재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판은 좌우니까 2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장 재단이 됐고요. 원래 상의의 앞판에서 그 몸판과 안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파이핑을 끼워 넣을 거라서 그 몸판과 안단을 따로 재단을 해줬어요. 이때 양쪽에 시접을 1cm씩 넣어 주셔야지 나중에 파이핑하고 연결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단도 2장, 몸판도 2장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주머니도 2장 같이 재단을 해줬어요. 네, 이번에는 앞판에 붙을 소매와 컬러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앞판에 붙을 소매는 이렇게 2장 재단이 됐고요. 소매에도 역시 밑단에 파이핑을 넣어줄 거라서 파이핑감과 그리고 아까 우리 하의 했을 때, 바지 했을 때 말씀드린 여기 밑단감 따로 재단을 해줬고요. 이 밑단은 역시 8cm로 재단을 해서 나중에 반 접어서 붙여주면 3cm로 연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카라 부분인데요. 카라는 원래 요렇게 붙여서 한 장으로 재단을 하게 되는데 역시 요렇게 요 라인을 따라서 파이핑을 넣어줄 거라서 절개를 해서 재단을 했습니다. 항상 절개되는 부분에는 시접을 1cm 넣어 주셔야지 나중에 파이핑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으세요. 조금 재단이 힘드시지만 천천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재단을 따라 해보시길 바래요. 네, 먼저 바지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바지에서는 일단 뒷장은 뒷장끼리 그리고 앞장은 앞장끼리 엉덩이 부분을 연결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뒤에 요 골선을 따라서 곡선을 따라서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 주시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네, 이제 봉제한 부분을 한번 다려줄 건데요. 인견은 섬유의 특성이 조금 주름이 잘 가는 편이라서 바느질 하시는 중간중간에 다림질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리고 나서 다시 봉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의 봉제가 끝난 앞판과 뒷판을 이제 옆선끼리 연결을 해볼 건데요. 그 다리, 그러니까 허벅지 바깥쪽으로 나오는 다리 부분을 이 끝에서 다리 끝에서 허리 끝까지 쭉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주세요. 양쪽 다. 그리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네, 이제 옆선과 가운데 부분을 봐가지고 거의 바지의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우리 파자마 만들 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벌려서 양 끝을 잡고 쭉 한번 박아주면 이제 바지가 완성인데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파이핑과 밑단을 따로 달아줄 거라서 일단 이 과정에서 잠깐 멈추고 파이핑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파이핑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파이핑 끈은 이런 보통 파이핑 끈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취향에 따라서 조금 가는 끈 혹은 굵은 끈을 활용을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옷에는 너무 굵은 걸 쓰면 조금 이렇게 배기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가는 거 쓰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아요. 얘는
0.4 정도, 4cm 정도의 굵기입니다. 이 파이핑을 감쌀 천인데요. 이 천은 파이핑의 굵기에 따라서 조금 사이즈가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는 3cm로 재단을 해뒀어요. 그래서 일단 이 파이핑감을 연결을 해볼게요. 이 아이는 이제 바이어스를 연결해 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직각으로 놓으시고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박으셔서 펼치시면 길게 하나의 끈이 연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 이제 파이핑을 집어넣어서 봉제를 해줍니다. 네, 이제 파이핑을 감싸줄 건데요. 이렇게 원단 사이에 파이핑을 넣으셔서 쭉 봉제를 해주시는데 이때는 조금 바짝 타이트하게 봉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노루발은 반드시 외발 노루발을 이용을 하셔야지 돼요. 외발 노루발은 우리가 콘솔 지퍼 달 때나 이렇게 파이핑을 연결할 때 필요한 노루발입니다. 네, 파이핑을 다 만드셨으면요, 이제 파이핑과 밑단을 같이 연결을 해줄 건데요. 바지의 밑단 쪽을 펼치시고 그 위에 파이핑을 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바지의 밑단 부분을 놓아서 한꺼번에 쭉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해줄 거예요. 그 시접을 오버룩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펼치시면 이렇게 밑단과 파이핑이 같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파이핑을 밑단하고 같이 박으실 때도 역시 외발 노루발을 이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밑단은 아까 8cm를 재단해서 반으로 접어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파이핑과 밑단을 같이 연결을 해서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일단 파이핑이 연결된 부분의 시접은 위쪽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고요. 위쪽으로 보낸 다음에 한번 파이핑 위쪽을 살짝 상침을 해서 시접을 고정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고정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쭉 가랑이 부분을 잡으셔서 일자로 박아주신다는 느낌으로 봉제를 해서 시접을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바지는 거의 완성입니다. 네, 가랑이 부분을 박으실 때는 앞판과 뒷판의 끝점을 잘 맞춰 주셔야 된다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시접은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두 개 다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으로 넘겨주시는데 보통 왼쪽으로 많이 넘기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파이핑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파이핑들끼리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이게 얘들이 어차피 입체감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진 않더라도 너무 많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 파이핑 아이들까지도 잘 맞춰서 봉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밑단, 가랑이 부분까지 다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한번 뒤집어서 형태를 한번 볼게요. 뒤집어서 네, 파이핑이 아주 예쁘게 모양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지가 거의 다 됐고요. 이 부분이 뒷부분이네요.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서 이제 고무줄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고무줄이 들어갈 자리는 1cm 한 번, 그리고 3cm 한 번, 이렇게 두 번 접어서 저희가 미리 다려놨어요. 그래서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서 넣으시면서 한꺼번에 봉제를 해볼게요. 네, 고무줄은 자르신 다음에 먼저 고무줄부터 원통형으로 봉제를 해두시는 거예요. 고무줄의 크기는 보통 바지 허리의 80%, 75에서 80% 정도 맞춰주시고요. 아니면 직접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재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도 있어요. 네, 고무줄을 박으실 때는 고무줄이 그냥 요 벨트 안으로만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고무줄이 박히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면서 봉제를 해주셔야지 돼요.
네, 이렇게 바지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상의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상의에서 제일 먼저 카라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재단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카라의 디자인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마른 목골로 붙어서 나중에 이렇게 반을 접어서 하나의 카라가 되는 형태인데요. 오늘 우리는 요 사이에 파이핑을 넣어 줄 거라서 요 두 개를 절개를 했습니다. 여기 양쪽에 각각 1cm씩 시접을 넣어 줬어요. 네, 파이핑은 두 장의 카라 사이에 끼워서 박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넓은 쪽으로 해서 디귿자 형태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모서리 부분을 파이핑을 꺾으시고요. 그 위를 다시 원단을 덮어서 봉제를 네, 이렇게 봉제가 끝났고요. 카라를 한번 뒤집어서 형태를 볼게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조금 손을 집어넣어서 뾰족하게 뽑아주세요. 네. 그래서 다림질로 정리를 해서 일단 카라는 완성입니다. 네지 상의에 주머니를 달아줄 건데요. 이제 주머니는 윗부분은 2번 접어 다려서 박아줬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접 부분도 1cm씩 다려서 정리를 해뒀어요. 인견은 조금 미끄럽고 좀 우는 경향이 있어서 미리 좀 다림질로 정리를 해서 봉제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두 쪽 다 디귿자 형태로 봉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앞판에 주머니를 달아줬고요. 이제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두 장을 어깨끼리 맞닿으신 다음에 시접 1cm로 봉제를 하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할게요. 네, 이렇게 앞판과 뒷판에 어깨를 연결을 하셨으면요, 이제 카라를 고정을 시켜 줄 건데요. 카라는 어차피 나중에 안단과 그리고 바이어스와 함께 봉제가 한 번 더 되겠지만 일단 가볍게 앞판에서부터 뒷판을 지나서 다시 반대편 앞판까지 이렇게 살짝 고정을 시켜주세요. 네, 이제 안단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안단의 안쪽 부분은 미리 오버룩으로 시접을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안단을 연결을 할 건데 안단과 몸판 사이에 오늘 파이핑을 끼워 박을 거라서 먼저 파이핑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안단을 요 위에 파이핑 위에 놓은 상태에서 외발 노루발을 이용해서 쭉 봉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목덜미를 따라와서 반대편 몸판 끝까지 봉제를 하는데요. 카라 요 목덜미 부분에서는 삼각 바이어스를 같이 대서 나중에 요 남는 부분은 그러니까 안단이 커버를 못 해주는 부분은 삼각 바이어스로 시접을 정리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안단을 연결을 하는데요. 연결을 하다가 이제 앞서 끝부분이 되면 여기가 직각으로 굽어져요. 이때는 파이핑에 살짝 가위집을 넣어서 직각으로 부드럽게 꺾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안단을 덮어서 안단도 역시 직각으로 매끄럽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때 파이핑의 끝이 바깥쪽으로 뻗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카라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꼬부려서 파이핑의 끝도 카라의 파이핑 끝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할게요. 조금 어려운 과정이세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파이핑을 먼저 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안단을 한 번 더 박아서 고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능숙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파이핑과 안단을 한꺼번에 봉제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파이핑을 가볍게 안쪽으로 꺾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단을 카라 위쪽으로 이렇게 쭉 덮으시면서
봉제를 하시면 되세요. 이때 안단의 어깨 시접은 아까 우리가 1cm로 이렇게 다려뒀어요. 그래서 어깨 시접이 끝나기 전에 3cm 삼각 바이어스를 어깨 시접 위에 덮어서 같이 1cm로 봉제를 해줍니다. 이 목덜미 부분은 이제 파이핑이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쭉 박아주시면 되세요. 네, 요 정도 해두고 안쪽의 모양을 보면은 이제 요렇게 파이핑이 밖으로 이렇게 예쁘게 빠지면서 이제 요런 형태가 되겠죠.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네, 이제 반대편도 역시 마찬가지 바이어스와 함께 목덜미를 연결해 오시면서 이제 안단과 파이핑까지 같이 봉제를 해줄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파이핑은 한쪽 끝을 이제 안쪽으로 뺐어요. 그래서 카라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직각 부분도 역시 그러니까 반대편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밖에서 빼면 이렇게 파이핑이 쏙 빠지게 되고 또 카라와 연결되는 부분. 네, 이렇게 파이핑과 안단 그리고 카라까지 한 번에 연결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안단이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간 파이핑 보이고 그리고 카라가 같이 달려 있고 안단이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3cm 바이어스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줬어요. 이제 안단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이 안단 끝부분을 쭉 봉제를 해줄 건데요. 쭉 안단 끝을 따라서 봉제를 해 오셔서 네. 어깨 끝점에서부터는 이제 바이어스를 안쪽으로 접어서 봉제를 해주시고요. 또 반대편은 역시 안단 끝을 따라서 봉제를 해서 안단과 바이어스를 같이 고정을 시켜줄게요. 네, 이렇게 안단까지 다 연결을 해줬고요. 나중에 단추를 달아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이핑이 예쁘게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소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소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소매도 역시 마찬가지 밑단과 소매 사이에 이렇게 파이핑을 끼워 박을 거예요. 그래서 좀 통일감을 줄 건데 소매 끝부분에 이렇게 파이핑을 놓습니다. 놓아서 살짝 고정을 먼저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밑단은 아까 우리가 8cm로 재단을 해서 반으로 접어서 다려놨어요. 이렇게 더 다려둔 상태에서 밑단을 파이핑 위에 얹으시고 외발 로르바를 이용해서 쭉 봉제를 해서 나중에 완성됐을 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소매 파이핑과 밑단을 같이 연결을 해줬는데요. 뒤쪽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파이핑의 부피감 때문에 여기가 약간 들뜨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림질로 눌러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시접을 위쪽으로 꺾은 상태에서 한번 상침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으세요. 네, 이제 완성된 소매를 달아줄 건데요. 이렇게 몸판을 펼쳐 놓으시면 이렇게 진동 부분, 그러니까 소매가 달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소매를 놓으시고 진동 끝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1cm 시접으로, 그러니까 곡선이지만 직선을 봉제한다는 느낌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쭉 와서 이제 반대편 진동 끝까지 1cm 시접으로 봉제를 하고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할게요.
네, 이제 어깨 부분에 소매를 달아줬고요. 이제 소매의 옆선과 몸판의 옆선을 한꺼번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앞판을 이렇게 뒤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몸판은 몸판끼리 옆선을 연결을 해주시고 쭉 진동을 지나서 소매도 소매끼리 옆선을 연결을 한 번에 봉제를 할게요. 네, 소매 끝을 우리가 미리 접어 다려서 밑단으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 밑단 끝이 잘 맞아 들어가도록 봉제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또 중간에 파이핑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잘 맞추시면서 연결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몸판의 옆선과 소매의 옆선을 연결해서 소매를 달아 주었어요. 이렇게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소매를 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했던 방법처럼 먼저 소매의 어깨선을 몸판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몸판의 옆선과 소매의 옆선을 쭉 일자로 박아주는 방법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 방법은 몸판에 옆선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소매도 따로 옆선을 먼저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몸판의 진동 안에 소매를 끼워 넣어서 이렇게 원통과 원통을 동그랗게 두 개를 봉제해 주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고 각자가 더 편한 방법으로 봉제를 하시면 되니까 어느 방법이든지 상관없으세요. 두 가지 중에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상의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소매 끝에 이 시접 부분을 뒤쪽으로 넘겨서 한번 살짝 봉제를 해서 시접을 고정을 시켜 주셔야지 되고요. 양쪽 다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단을 봉제를 해줄 건데 밑단은 1cm 한 번 그리고 2cm 한 번 두 번 접어 달아서 쭉 봉제를 해서 마감을 할게요. 네, 이제 밑단까지 정리를 해서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단추를 달아줄 건데 보통 이렇게 잠옷처럼 남녀 공용으로 입는 옷들은 이제 왼쪽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단추구멍을 달아주고 오른쪽에는 단추를 달아줄게요. 그래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시고 또 맞은편에 단추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단추 구멍이 뚫릴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이제 단추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가정용, 그러니까 단추 구멍 기능이 있는 가정용 미싱과 이렇게 단추 구멍 노루발이 필요한데요. 단추 구멍 노루발 뒤편에 우리가 뚫고자 하는 크기의 단추를 끼워서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노루발을 장착을 해주세요.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요 조절 바를 내려서 단추구멍의 크기가 맞아 들어가도록 먼저 세팅을 해주십니다. 네, 노루발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버튼을 단추 모드로 조정을 해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단추구멍의 크기와 모양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번으로 조정을 해주면 뒤에 그 조절바, 단추구멍 크기를 조정하는 조절바를 내리라는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요 아이까지 내려서 세팅을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단추구멍을 만들어 줄 건데요. 본 옷에 만드시기 전에 필히 연습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본 옷에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이렇게 단추구멍이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렇게 단추의 사이즈에 적당한 단추구멍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단추가 들어갈 구멍은 이 니퍼를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을 살짝 뜯어주십니다. 네, 너무 세게 뜯으시면 단추구멍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요.
좀 조심을 하시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살짝 뚫어서 단추구멍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단추까지 달아줬고요. 이렇게 반바지와 함께 인견 잠옷 완성입니다.